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이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게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기가 좀 쉽고, 그 다음 승부욕이 점점 붙어가지고 진지하게 하게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미국을 갔던 것도 그렇고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그런 편한 마음으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 했던 게 굉장히 진지한 상황까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된다. 사람의 가능성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되게 해야겠다. 버티고,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니까 해보자. 안녕하세요. 주인공들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류은규님은 경희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시고 2013년 아시아 라크로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라크로스 대표팀 에이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2년을 시작으로 JTBC에서 하는 축구 예능 뭉쳐야 찬다 멤버로서도 활동하며 라크로스 선수 이외의 활동들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류은규 선수님과 함께 라크로스 선수로서의 여정, 특전사에서 보냈던 군생활, 한국 최초 프로 라크로스 선수가 되기 위한 미국 유학, 방송 출연 이후의 삶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규 선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규고요. 요즘에는 뭉쳐야 찬다에서 99번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라크로스 선수인데, 라크로스에서는 등번호 1번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2011년에 시작해서 14년 차 라크로스 선수입니다. 최근에 희우라는 딸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육아 생활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삶이 많이 달라지나요? 이거 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일단 제 삶을 많이 포기해야 하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기들은 6시나 7시면 일단 깨가지고 한번 놀아줘야 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미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믿고 막 짜증나고 막 가끔은 막 조그만 악마같이 보이다가 갑자기 딱 한번 이렇게 까르르 웃는데 거기에 눅눅듯이 다 사라진다고. 아직 그 악마 같은 모습은 못 봤는데, 가끔은 왜 이렇게 울지? 진짜 뇌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긴 한데, 진짜 피곤한 상황이 많고, 또 와이프랑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질적으로 될 때도 많긴 하는데, 진짜 그 웃음 하나로, 행동 하나로 녹여주는 게 자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야, 저희 둘 다 하고 있는 라크로스 선수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라크로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굉장히 우연히 시작하게 됐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오리엔티어링을 갔는데, 신입생 때 동아리 홍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축구를 열심히 대학 가면 하려고 했는데, 그 선배들이 저를 또 라크로스 동아리 방에도 집어넣어 줬어요. 아, 축구 동아리 들어갔다가? 축구 동아리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제 두 번째 홍보로 라크로스 집어넣어 줬어요. 옛날에 축구하던 형들이 라크로스도 같이 했었다 하면서, 이제 형제 동아리다 해서 그 축구 동아리 홍보에 온 학생들을 라크로스 동아리 방에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왔는데, 축구 동아리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따로 이제 연락을 선배들이 돌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라크로스는 일일이 선배들이 다 전화를 돌렸고,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 할 수 있다는 말에 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11년도로 하셨나요? 11년도. 11년도에 시작하셔서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가 됐는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운이 좋았죠. 그때 이제 많은 선배들이 휴식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기회가 왔고, 2012년에는 U19, 쉽게 말하면 청소년 대표 대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대회인 2013년 아스펙 대회를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단계가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확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런 운이 좀 따라서 저도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승부욕 때문에 처음에는 동아리 내 제 동기들보다 잘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이 느니까 이 학교 내 경희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점점 생겨가지고 저를 조금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희대 내에도 이미 국가대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제일 잘하게 되면 국가대표가 되는 게 이제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럼 청소년 대표팀은 사실 진짜 스틱 잡기 시작하고 1년 만에 가신 거예요? 그쵸. 뭐 사실 선배들한테 이제 조금씩 아름아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축구할 때 했던 그런 훈련들을 조금 라크로스에 적용해서 혼자서 좀 많이 연습을 해봤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달리기나 체력이 조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금방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때 진짜 뭐 기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또 스틱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스틱 묶는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미 첫 번째 경기를 뛰었어요. 그날 3골도 넣고 어시도 하나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제 스틱을 보더니 형 이걸로 골 어떻게 넣었어요?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뭐 슛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달리기 하나로 거기를 막 비집고 가면서 맞아가면서 무식하게 던졌는데 그게 잘 들어갔었고, 초심자의 행운이지 않았나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 도중에 만지신 거예요? 외고 친구들이 스틱을 잘 묶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좀 교정을 해줄 테니 일단은 내 스틱을 써라 해서 다른 친구 스틱을 썼어요. 헤드를. 더 좋아졌나요? 그러면?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제 거는 그냥 바구니 같이 돼 있었는데 그 친구들 건 막 채널, 그 라크로스 스틱 잘 던지기 위한 잘 묶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공도 잘 안 빠졌고 패스나 슛도 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14년 정도 저희 같이 덴버에 라크로스 월드컵을 갔는데, 그때부터 사실 뭐 거의 대표팀 에이스로 역할을 했었는데, 되게 수많은 대회와 경기에서 이제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자타공인 14년부터 한 10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에서 라크로스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놀랐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 생활하니까, 미국에 생활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같이 라크로스 하면은 이 형 또 늘었네. 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라크로스를 대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라크로스를 약간 저를 수련시키는 도구? 돌을 닦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크로스 대회가 있던 없던 항상 스틱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사실 삶에 치여서 스트레스도 많고 나를 좀 내려놓는, 그냥 현실에 치여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게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라크로스가 저를 조금 잡아주지 않았나, 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저는 썼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월볼이나 슛을 하면 조금 마음이 좀 평화로워져가지고 꾸준히 벽 치러 가고 아니면 슛하러 가고 했던 게 꾸준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게 부족하구나, 다음엔 이걸 더 발전시켜야겠구나 하는 게 제 스스로 좀 느껴져가지고 대회 끝나고 나서는 꼭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아니면 오른손잡이니까 이번엔 왼손을 시도해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한국 라크로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경쟁이 너무 약하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팀 뛰고 있는 선수들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같이 잘하는 친구들이랑 뭐 프로 뛰던 친구들이랑 같이 뛰면서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게임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게 피부로 안 느껴진 상태에서 형은 거의 혼자서 약간 폐관수련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에 묻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환경에서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경기에서 3-4골을 넣고 5골을 넣고 그렇게 발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준에 이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높은 목표를 계속 갖고 가는지, 그게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달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고, 또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보면은 차범근 선수도 그렇고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은 높진 않았지만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제 목표, 이상향, 롤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조금 그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고, 꼭 라크로스뿐만 아니라 제가 축구도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은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네에 있는 이 사람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프로 선수는 잘하고, 프로 중에서도 유럽 선수는 더 잘하고, 거기에 메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축구라는 라크로스가 아닌 스포츠를 하면서 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라크로스 선수지만 진짜 운동 선수로서 잘하는 선수가 돼야겠다. 그래야지 라크로스 선수들도 인정받고 나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축구 선수들의 기대치만큼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라크로스 영상을 보면서 영상은 우리 항상 미국에 잘하는 선수들 많이 보잖아요. 그 선수들처럼 하고 그 선수들이랑 겨뤘을 때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진지하게 하는 취미 느낌으로 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진짜 본업을 하는 운동선수 같은 마인드를 최대한 갖고 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항상 꿈이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상향을 바라보니까 갈 길이 항상 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체대를 나왔으니까 다른 선수들은 전공 자체는 체대는 아니잖아요. 본업과 이 라크로스라는 진지한 취미가 한 길로 통하지 않고 약간 다른 방향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체육대학을 나왔고 진로도 이제 체육 쪽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내 목표나 그 진로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뭐 네. 조금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많은 운동선수들 연습에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치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 순간도 있고 이렇게 보통 좀 빡센 훈련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셨겠지만 생각이 복잡했을 때 연습을 하러 가고 슈팅을 하러 가고 이랬다고 했는데 목표를 향해서 막 계산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마인드 자체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가서 하면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된 건가요? 저는 후자 스타일이에요. 제 MBTI가 ENTP여서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월볼 500개 이렇게 정하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정하고 가진 않고 일단 가서 마음 편히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승부욕이 생겨서 이게 왜 안 되지? 이거를 한 번 성공하면은 집에 간다. 학원 한 번 성공하면은 한 번 성공한 거는 사실 성공한 게 아니야. 뭐 5번 연속 성공해야 돼. 10번 연속 성공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생기면서 운동량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못하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보통 제 성향은 마음 편히 그냥 밥 먹듯이 하루 일과 하듯이 가서 점점점 빡세지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리듬 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진짜 조금씩 하게 몸에 되니까. 이제 연락이 시작하고 좀 몸 풀리면 이거 하나 더 해볼까? 닷지 연습을 할 때도 오늘은 그냥 이것만 해야지 했다가 여기서 하나 더 꺾어서 새로운 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30분이 1시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번 성공을 하면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경기나 이런 실제 상황에서는 최소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했던 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동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고 팀이 있고 훈련 코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혼자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좀 느슨하게 시작을 해야지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이렇게 좀 마음이 기대치가 높지 않게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기가 좀 쉽고 그 다음 승부욕이 점점 붙어가지고 열심히 점점 진지하게 하게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뭘 하든 조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사실 라크로스 처음 시작할 때도 선배들이 뭐 국가대표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좀 혹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진짜 막 국가대표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동아리인데 한번 던지고 받기나 해보자. 새로운 스포츠 체험이나 해보자. 안 되면 축구하면 되지. 이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계속 살아오면서 뭐 미국을 갔던 것도 그렇고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그런 편한 마음으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 했던 게 굉장히 진지한 상황까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하고 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네. 그 상황 보고 대처하자. 미리 계획하지 말고. 저는 이제 애초에 기질이 좀 약간 다 계획하고 대책들도 다 세워놓고 막 이러고 접근하는 편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의 장점은 무엇인지. 왜냐면 그러니까 한번 연습할 때 이게 빡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빡세게 하지 못하겠지? 약간 이런 상황도 있고 그냥 뭐 맘 편하게 가서 그냥 좀 몇 개 던지고 즐겁게 하고 오지라고 하면은 그냥 나간 다음에 몸에 열이 올라오니까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못 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인드 변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마인드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운동 혼자 하고 왔는데 가볍게 뛰려고 했는데 한 바퀴만 더 뛸까? 한 바퀴만 더 뛸까? 했던 게
이미 계획했던 거보다 절반 이상을 더 뛰고 있고 그래가지고 더 오랜 시간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코칭을 하고 있는데 코칭을 할 땐 또 좀 달라요. 내 거 혼자 할 때랑 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땐 조금 그건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다르네? 이제 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코칭은 그때는 조금 더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원래 성격이 있어가지고 플랜대로 꼭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선수들의 반응이나 선수들의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거 봐서 변형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어느 곳 코칭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제주도에서 월드 대회가 있어요. 청소년 월드컵. 그쵸. 그거 코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송도에 가서 송도 유스 팀 코칭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한민고등학교 맡아가지고 매주 2회 최근에 되게 코칭하고 성적이 하는데 좋지 않았나요? 최근에 고교리그에서 2위 했어요. 예선에서 전승해서 올라가고 결승 가서 예선에서 이겼던 포스코한테 4대 3으로 져가지고 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지 진짜 자기네끼리 연습도 많이 했고 또 제가 계획한 대로 좀 많이 따라줘가지고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좋네요. 나간 국제대회마다 에이스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담이 크진 않았나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부담 상당히 많이 느꼈었고 항상 대회 때마다 헛구역질을 되게 많이 했었고 나오진 않는데 계속 우웩우웩했던 것 같아요. 경기 전에요? 경기 전이나 그 대회 기간 동안. 전혀 네네. 몰랐는데. 근데 가장 마음 편히 뛰었던 게 2022년 제주 아시아 퀄리파이는 제가 뭐 주장도 아니고 방송 활동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카타르를 갔다 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제주 뛴 거라서 그 라크로스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막 엄청 대회 전부터 신경을 막 집중해서 막 긴장하고 이럴 게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완전 만족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대회 중에서는 잘한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대회고 맞아요. 그리고 모두들 그동안 노력한 게 조금 빛을 발했던 대회지 않나? 하지만 그 전 대회들에서는 항상 제가 뭐 주장도 맡고 가장 어린 나이 축으로 참가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압박감이나 내가 더 골을 넣고 더 많이 뛰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18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세 번째 경기 때 햄스트링 파열이 와가지고 나머지 4경기가 남았는데 뛸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뛰어가지고 정말요? 근데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큰 거를 배운 게 그 전에는 내 스피드를 활용해서만 플레이를 했다면 그때는 스피드를 잃으니까 내 팀 동료를 더 이용해야 되고 좀 더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플레이함으로써 더 득점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 대회 이후로 너무 많이 뛰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때 팀원들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나만 노력할 게 아니라 내 팀원들이 같이 더 올라와야 진짜 시너지를 발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그 이후로 제 팀도 만들고 한국 라크로스 전체가 조금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게 되는 제 시야가 좀 트이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뭔가 어느 순간부터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무슨 계기가 있었나 했는데 제가 그때 18년 때 못 갔잖아요. 군대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특전사. 네. 저는 특전사는 아니고요. 특전사 아님? 네, 저는 맞잖아, 특전사. 특전사에 근무했던 통역병이고. 그리고 특전사지. 특전복 입었으면. 저는 공수했으면 특전사지. 저는 특전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비슷하게 대회에 나가서 청소년 대표팀 주장했었을 때 2016년에 네, 그때 갔었을 때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담감이었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딱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좀 있다가 좀 들으면서 좀 형도 얘기하는 거 듣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모든 눈이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에이스의 무게구나. 팀들에서 그런 경험이 많긴 했지만 그때는 그 경기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국제대회 갔는데 내가 주장이고 내가 에이스고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고 그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압박감이 커서 그때 딱 그 형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은규 형은 이거 매 대회 느낄 텐데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겠다 가끔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주장으로서는 서포트하는 주장일 때가 많았어 가지고 주장으로서는 엄청 느끼진 않았는데 제가 골을 넣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압박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경험도 많이 쌓였고 나이도 좀 찼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대회 때는 조금 진지하게 주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그전에는 조금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끌려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회를 이제 나가게 되면 제가 이제 뭉찬하면서 정말 많은 경기도 뛰어보고 많은 레전드 운동선수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배운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려서 한번 이끌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뭉쳐야 찬다 아까 레전드들한테 많이 배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이 질문들을 좀 마무리하자면 그럼 그 부담감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루틴이나 막 징크스 있잖아요. 틱 이런 거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단기적으로 그런 게 좀 생겼었고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근데 어느 순간 사실 이게 관련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대회 기간이 가다 보면 하고 끝나면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참고 경기 뛰려고 했던 것 같고. 네, 확실히 그래서 대회 기간 동안은 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주어진 일 그냥 계속 최선 다해서 하고. 네, 특별한 건 없고 근데 이제는 조금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경질적이어서 팀원들한테 신경질적일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도 좀 하는데 지금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단 마인드가 일단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대회에서 진짜 내 모든 걸 갈아놓고 꼭 뭐 우승을 하던 다 이기고 간다 약간 이 마인드로 시작을 하면 지금은 이 대회 때문에 우리가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제가 항상 라크로스를 대했던 것처럼 편하게 일단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만의 루틴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좀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맥주 한 캔 정도 먹고 잔다거나 아니면은 대회 기간 중에 라크로스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온 앤 오프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경기 뛸 때는 라크로스 생각하고 경기 딱 끝나면은 다음 경기 전까지는 오프를 진짜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라크로스 관련 없는 거를 딱 해버려가지고 생각을 딱 꺼버리는 그런 습관을 요즘에 축구하면서 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부수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거는 대회 전에 해결하는 게 많이 좋고 대회 뛰거나 경기 뛸 때는 어느 정도 격렬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잠깐 이렇게 끌 수 있는 시간 갖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가짐을 좀 엄청나게 무슨 뭐 전장에 나간다는 느낌보다 시작할 때 조금 중요성을 좀 낮추는 그렇게 했는데 또 형한테 그게 잘 맞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경기 시작돼서 아드레날린 좀 올라오면 또 다시 올라오니까 승부욕이. 뭐 모든 선수한테 맞는 건 아니고 제 성격에 맞는 스타일인 거고 그리고 너무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편도 좀 믿고 우리 편한테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제일 마음 편하게 떴다던 대회가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일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네요. 뭐 경기 중에는 파이팅 넘치긴 했는데 네. 경기 이후에는 밥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리고 주장은 재홍이나 딴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알아서 어련히 하겠지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뭉쳐야 찬다 하면서 되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 하셨잖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스포츠에서 최고까지 찍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분야의 역사에 남는 그런 레전드 분들이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일단 그분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스위치 온 앤 오프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항상 그 예능을 먼저 찍어요. 굉장히 예능 열심히 하고 무섭다 상대편 막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딱 경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경기도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이기거든요, 저희가. 하고 저는 허민호 선수랑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형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요. 먹는 것부터
자는 거, 그다음 운동 강도 조절 이런 것까지 그런 거를 자주 만나고 자주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예로는 우리 대회에 8일 동안 7경기 뛰면서 음식 아무거나 먹고 물 열심히 그냥 먹으면서 뛰었잖아요. 이제 거의 물 많이 먹는 거 신경 많이 쓰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은 뭉찬 촬영 전날에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특히 파스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니까 몸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딱 경기 때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가 있고, 또 우리 대회 기간 한 3일째 되면 그때부터 진짜 힘이 축 빠져서 없잖아요. 금방 지치고. 그게 진짜 탄수화물도 그렇고 경기 중에 먹는 젤 같은 게 있는데 그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들이 꽤 있어요.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유행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진짜 회복도 빠르고 에너지 고갈도 적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진짜 적어요. 제가 뭉찬하면서도 4일 동안 4경기도 뛰어봤거든요. 진짜 그런 거 먹고 탄수화물 잘 챙겨 먹으면서 뛰면은 4일째까지도 뛸만 하더라고요. 저 스포츠젤은 사실 잘 안 먹어 버릇했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특히 여름에 물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이 처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온 음료나 소금도 더 먹어주고 그런 스포츠 뉴트리션 젤 같은 거 먹어주면은 정말 이게 몸이 힘이 뛸 때마다 있어요. 끝까지 후반전 끝까지 뛰는 힘이 남아있고 항상 상대방이 먼저 지쳐있는 게 느껴져서 후반으로 갈수록 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대회를 나가면은 그런 거를 좀 잘 협찬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죠. 네. 전반 시작하기 전 쫙 먹고 항상 우리 3쿼터 때 팍 퍼져가지고 3쿼터 때 골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딱 그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때 골 많이 먹는데 그때 또 한번 딱 먹고 그런 식으로 에너지 관리도 하고 파스타라던가 그런 탄수화물 다 같이 먹으면서 진짜 경기 내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호미노 선수분이 철인 3종 경기하신 분던 철인 건가요? 3종. 이게 제가 느끼기에 철인 3종 경기는 정말 왜 있는지도 모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종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빡세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극단으로 사람을 밀어붙여서 와 이건 진짜 누가 생각해낸 거지? 라고 할 정도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 형한테 형이시면 선수생활도 오래 하셨을 텐데 수많은 그런 거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강력하실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또 좀 보면서 느낀 점은 없나요? 일단 항상 방심하지 않고 미리 대비해 놓고 그 형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든 순간도 많았고 특히 철인 3종 경기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자전거가 고장난 적도 있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도 생기고 했는데 그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하고 했으니까 너무 지금 현 대회에 목숨 걸지 말고 일어난 일은 빨리 잊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안정환 감독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골 넣으면은 굉장히 좋지만 슛을 시도해서 골을 못 넣었을 때 그 잔상이 경기 내내 막 남기도 하잖아요. 잘 때도 나죠. 잘 때 이불킥 엄청 이불킥 하잖아요.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빨리 잊고 다시 시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 기억 리셋하고 그쵸. 그러니까 스위치 온 앤 오프처럼 그렇죠. 클리어 마인드.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한 것도 그날 끝. 기쁘고 끝. 그 다음날 경기는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평정심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저도 뭉찬에서 골 많이 못 넣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또한 지나고 언젠간 골 넣을 거고 못했던 것들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 때는 다시 새 경기로 시작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참 초일류 집단의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탑 분야에 탑 찍는 사람들은 조금 내려놓는 듯한 느낌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이 다음 도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딱 온앤오프 스위치를 끝내서 딱 그 순간에 격렬하게 집중하고 그때 쉬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네. 진짜 이 뭉찬 멤버들한테 오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꼭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것이 진짜 중요해서
저도 만약에 그런 게 계속 잔상이 남으면은 다음 날 촬영 때도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좀 프레시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좋아지니까 과거에 살짝 못했던 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라크로스 하는 사람들도 배워야 될 태도이지 않을까. 그 첫날 경기 때 한 거를 대회 마지막 날까지 가져가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수도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인생에도 참 연관이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딱 집중하고 딱 끄고 좀 휴식을 갖고 이런 면에서 삶 살 때도 참 중요한 것 같고 휴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참 큰 파트인 것 같은데 삶 살면서 저희 세대 사람들은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쉬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건데 네. 가끔 그런 게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게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낮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좀 프레시하게 될 텐데 쉬긴 쉬었는데 머리는 좀 약간 띵하고 막 약간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자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쉴 때도 어떻게 쉬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운동선수의 모습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갑자기 겹치는 딱 조직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구공수특전여단 인천에 네, 있을 때에서 네. 근무할 때 부천. 인천 부천 사이예요. 아, 네. 정문 후문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아. 인천이냐 부천이냐로 갈리는데 그때 이제 형도 아시다시피 미군 특전대대가 하나 매칭이 되잖아요. 여단마다. 구여단은 7 특전대대랑 연결됐었어요. 미군에. 네, 7th Special Forces 음. Group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대장도 한 번씩 오고 막 이랬는데 그분도 라크로스를 했었더라고요 예전에. 네,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너무 반가워했었죠. 그 라크로스 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인천에서 부천에서 만날 거라 생각을 못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느슨해요. 뭔가 나사 빠져있는 듯한 느낌? 부대 전체가 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부대의 특징이 경례를 안 해요. 네? 서로. 그래서 대대장 지나가는데 헤이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대요. 그게 부대의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비슷해요. 온앤오프가 확실히 돼야 된다. 그래서 훈련할 때랑 전투할 때는 정말 빡세게 집중해서 하는데 그때 빡세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좀 느슨하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거가 부대 전체의 약간 기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놀라가지고 지나가는데 쟤 왜 경례 안 하지? 이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일류 집단들의 그런 기조가 확실히 있구나. 그런 것들도 있구나. 그것도 이제 뭐 그쪽 특전 대대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거에 집착하기보다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거에 중요도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각자 좀 자유도를 줘서 그쵸. 각자만의 개성 표출하고 네.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하다가 딱 할 때는 하는. 근데 그 할 때 하는 그 분위기 조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그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 능력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자신이 없으면은 정말 사소한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맥락을 아니까 그 맥락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또 좀 안정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항상 마음대로 뭐가 안 됐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마인드의 clarity? 좀 이렇게 깔끔함이 그쵸.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소룡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Be water my friend 이러잖아요. 물처럼 되라고. 그래서 병에 넣으면 병이 되고 컵에 넣으면 컵이 되는 물처럼 항상 유연한 상태가 돼 있어야지만 더 빠르고 강한 파워를 낸다는 게 이소룡의 절권도의 원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레전드를 찍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일맥상통한 게 있네요. 좀 힘 빼고 힘 빼고 있다가 쓸 때만 쓰는. 또 라크로스에서도 그걸 굉장히 배울 수가 있어요. 슛할 때 처음부터 힘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힘 빼다가 마지막에만 스냅만 세게 탁 쳐줘야 슛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라크로스를 하면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라크로스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크로스도 그렇고 사실 운동도 그렇죠. 다 그렇죠. 힘 빼야죠. 네. 힘 빼야죠. 진짜. 제가 항상 힘을 많이 주는 편이라 그렇죠. 힘 좀 빼야 돼요. 삶을 살 때도 저도 힘 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되지만 누구나 잘 안 되지만 이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순간순간 안 될 때가 있네요.
이제 라크로스 얘기 좀만 더 하고 싶은데 라크로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되게 여러 노력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이 성장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게 있는데 물질적인 거에서는 구장이라는 게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고 더 많은 이벤트나 훈련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구장이 없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게 되고 구장을 못 빌려서 못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구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비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라크로스가 비인기 종목이다, 비인지 종목이다 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갈 게 아니라 조금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처음에 만들 때 골프 카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스포츠카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테슬라가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라크로스도 항상 어디 소개될 때 보면은 라크로스의 기본기는 뭘까요? 하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트 레벨에서 정말 멋진 경기를 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축구를 좋아한다거나 주영이도 아스날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죠. 아스날 뉴스 보고 좋아하진 않아요. 아스날의 그 아름다운 패스 축구와 전성기 시절이나도 잘 되고 있을 때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축구를 하게 되는 거지. 맞네요. 그쵸? 디테일한 거를 보고 하지 않고 라크로스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낮춰서 접근을 대중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 우리 스스로 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뭉찬에서 힘 내려놔야 되는데 뭉찬에서 조금 힘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게 라크로스를 제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좀 못하면은 라크로스 그냥 운동 어차피 못하네 어차피 프로도 없는데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 많은 국가대표들 내가 꼭 뭔가 이겨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좀 압박감도 있고 또 우리가 대회를 나갔을 때 뭐 그 전에도 사실 중요한 대회이긴 하지만 뭉찬에 나간 후에 참여한 대회들에는 더욱 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은 느낌도 좀 아까 너무 말한 거랑 좀 반대됐나요? 아니요. 아니, 반대되지 않는 게 앞에 말한 거는 제가 그냥 깨달았다는 거고 현실에서는 뭉찬에 나온 후로는 대중들이 더 많이 라크로스를 알아보니까 라크로스 성적도 더 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 이미 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으니까 굳이 리서치 안 할까 하다가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사실 막 커뮤니티 이런 거에 잘 안 들어가 봐서 잘 몰랐는데 그 뭉찬 무슨 그냥 막 섹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댓글을 하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형 운동 능력 막 얘기하면서 라크로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서 제 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좀 있고 저도 이제 아는 입장에서 막 형이 뭐 성격이 원래 거지 같아서 막 학창 시절부터 막 그랬고 막 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뭐 형 그렇게 성격 나빴던 적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그게 많이 확장이 돼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라크로스 많이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되게 동감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을 때 축구 얘기하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건 사실 아스날의 그 너무 멋있는 역습 관련된 영상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에 좋아하게 된 거지 거기서 어떻게 패스하는지 방법 보면서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말씀하셨던 건 좀 좋은 스테디움이나 이런 데서 좋은 경기들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서 그런 날이 오는 거를 참 기대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미 지금 국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보여줬는데 너무 경기가 재미없으면 기회를 못 잡는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은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한 선수들이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그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항상 대회가 끝나건 아니면 자기가 바빠도 꾸준히
자기를 갈고 닦아서 운동 선수로서 준비돼 있게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큰 방향성 그렇게 좀 책임감 있게 잡고 그 대신에 형이 얘기했던 좀 내려놓는 마인드가 오히려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대회 기간이나 이럴 때는 대회 기간이랑 심지어 연습할 때 그쵸. 연습 하나하나 나갈 때 그냥 편하게 나가는 느낌으로 해야지 저희가 꾸준히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롱런을 해야죠. 그렇죠. 예. 이제 형이 또 이제 일공수 특전여단에서 특전사 장교로 생활을 했는데 이게 또 형 인생에 되게 큰 변화를 갖고 왔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특전사에 입대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할 생각을 해서 육군 장교 합격을 하게 됐고 4년 대학 생활 마치고 4개월 몰아서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는 시스템인데 거의 마지막 훈련할 때쯤에 병과도 정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한번 특전사에서 특전사 홍보를 하러 왔어요. 네, 보통은 특전사가 지원자 미달인데 그때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이후라서 지원자가 엄청 많았고 일단 저도 지원을 했는데 저는 다행히 성적도 좋고 체력이 일단 1등이었어가지고 전체 일단 3kg 측정하죠. 3kg는 1등이었고 다른 거 막 푸시업이나 이거는 1등은 아니었는데 다 특급은 특급이었으니까 그래서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난수를 입력해서 자대 배치 이렇게 랜덤으로 쫙 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1공수 여단에 합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인지 아니면은 그런 성적을 본 건지는 저도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던 대로 됐고 일공수가 사실 제일 좋잖아요, 형. 그쵸. 전 특전사의 존재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미 군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특전사에 있다고 해가지고 특전사인데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대요. 그래서 저는 산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침투를 해야 돼서 서울이나 도심권에 있다 하는데 또 특전사 부대가 7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서울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장교들은 출퇴근을 하니까 제 라크로스 커리어도 좀 이어갈 수 있었고 여러모로 굉장히 럭키한 기간이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딱 그 1, 3, 9 이렇게 3까지 이제 이천에 있으니까. 그쵸. 예. 수도권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지방이죠. 완전. 네. 예. 충청도나 저도 그래서 그때 전라도라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상당히 기도를 그쵸. 많이 한. 네.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 7이랑 9랑 잘못 생각해서 익산 가는 줄 알고 이랬는데 인천 간다 그래서 진짜 대박이죠. 이 그 라이프가 바뀌어요. 그쵸. 네. 지하철 타고 집 가니까. 그쵸. 저는 5호선 라인이어가지고 집으로 30분이면 집에 가가지고 네. 그 특전사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진짜 많은데 몇 가지 고르자면 일단 천리행군을 하잖아요. 특전사에만 있는 그 훈련. 그 훈련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끝나고 울었거든요. 제가 뭔가를 했다고 막 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끝나가지고 진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천리행군을 하면서 서로 팀원들이랑 의지해서 산 하나하나 넘고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걸었던 게 지금도 굉장히 생생히 기억이 나고 그때 마음에 들어왔던 문장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길 바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든 순간을 겪다 보니까 좋은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걸 버팀으로써 이 또한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해내게 되고 끝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뭐든 버텨보자.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에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버티고 목표를 달성해보자 하는 경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가니까 그쵸. 시간이 가면 끝나게는 돼 있으니까 그쵸. 일단 어떻게든 해가 저물길 바라고 어떻게든 저는 천리행군 안 해봐서 그리고 시켜준다 해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되게 까다로워요. 병살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쵸. 네. 400km잖아요. 거의 400km. 천리면은. 그쵸, 그리고 400km. 400km를 걷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쵸. 산을 넘고 넘어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또 팀끼리 그 경쟁시켜요. 그래서 1등으로 많이 들어온 팀한테 나중에 상도 주고 포상휴가도 주고 그리고 또 빨리 들어올수록 휴식 시간이 길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내일 출발 시간이 4시니까 일찍 들어와서 만약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하면 그날 도착지에 그럼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래 쉬는 거고 빨리 못 들어오면은 뭐 오후 2시에 도착했다가 잠깐 쉬다가 4시에 다시 출발하니까 와. 너무 1등 하려고까지는 잘 안 해도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큰 벽을 느끼는 게 일반 군장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쵸. 저희 뭐 한 15kg, 20kg 이렇게 되는데 아, 더 무겁죠. 30kg 막 40kg 되지 않나요? 그 천리행군 할 때는 30kg까지는 안 넘는 것 같고 한 25에서 3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25에서 30을 메고 시작을 하면 네. 저가 맨 처음에 행군 시작했을 때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땐 다들 한다 하니까 한 30분, 1시간 지나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한 1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맸을 때부터 이거 잘못됐는데? 약간 이 생각 들고 계속 가면서 10분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다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무게에 빨리 가야 되고 산은 타야 되고. 근데 얼마 때부터 아팠어요? 형 제 기억으로 발이 거의 뭐 망가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틀인가 3일까지는 발이 그래도 양호했는데 한 번 비가 엄청 왔어요. 이렇게 발이 젖은 상태에서 걸으니까 물집이 엄청 잡힌 거죠. 온 발가락에.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물집 잡힌 상태로 걸어야 되는데 이제 걸으면은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쉰다고 앉으면은 물집에 물이 더 고여요. 그럼 다시 시작할 때 그 디딜 때 엄청 아파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발에 다시 열도 나고 그 물집에 물도 좀 빠지면서 발은 덜 아파지는데 이제 어깨랑 몸이 엄청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고통이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이제 밸런스를 하는 거네요. 너무 힘들면 이제 다른 데 좀 더 아프고. 그쵸. 그거를 저희는 이제 열흘 동안 한 거죠. 열흘 동안 400km를 걸었는데 뭐 주로 밤에 많이 걸으니까 제 동료는 자면서 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길대로 안 가고 갑자기 이렇게 또랑으로 막 빠지거나 그러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와. 그래서 서로 앞뒤에서 빨리 보고 잡아줘야 되고 와.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거를 여러 번 하면서 군 생활을 하고 계신 부사관 분들에게 진짜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쉬워질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러 번 한다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여러 번 했다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번째는 그래도 노하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거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나 특전사니까 해봐야겠다 하고 한 친구들은 되게 잘 걸었고 이런 거 왜 해야 되지 하고 자주 말던 사람들은 확실히 빨리 지치고 조금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를 체력은 이미 다들 좋으니까. 근데 체력은 다들 좋고 훈련마다 다른데 이 친구들이 분명 전에 이 훈련 때는 굉장히 지쳐했었는데 또 천리행군 때는 천리행군을 대한 태도를 좀 다르게 해서 왔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 훈련들은 뭐 대대 전수 훈련 이런 거는 군장이 진짜 38kg 막 이렇게 돼요. 이거를 내가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돌아서 굴러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수준인데 그거 할 때 엄청 지쳐했던 애들이 이 천리행군 할 때는 나 그래도 특전사니까 한 번은 해야지 막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기네끼리 계속 걸으면서 유머도 치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걔네가 그때는 오히려 잘 걷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대 전수 훈련 할 때는 이거는 진짜 전수 훈련이니까 전쟁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의미를 두고 해서 좀 덜 힘들었는데 천리행군 할 때는 이거 너무 무식한 훈련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전쟁 때 진짜 이렇게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제 기억으로 그 만들어진 게 북한군이 김신조 그렇게 열흘 안에 그렇게 400km를 내려간 그 속도로 가가지고 너무 이제 다들 못 잡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상징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천리행군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물집 딱 잡혔을 때 그때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5, 6일 차에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럼 몸이 더 뻑뻑하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발은 막 슬리퍼에 넣는 것도 너무 아픈데 그걸 군화에 넣어가지고 이거 이러다 다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버텨지나요 그게? 몸이? 잠깐 휴식하거나 아니면 그날 행군을 마쳐서 뭐 자고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몸이 진짜 안 움직이고 특히 천리행군 다 끝나고 부대 돌아왔을 때는 한 이틀 동안은 머리 하얘신 할머니보다 제가 느리게 걸었어요. 온몸이 온 관절이 다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발도 엄청 부어서
원래 신던 군화대로 그 끈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걸으면 걸어지더라고요. 또 이 팀원들이 걸으면은 그 속도에 맞춰 좀 걸어지는 것도 있었고, 특히 신기한 게 다 쩔뚝이다가 마지막에 딱 복귀 신고하면서 걷는 그게 있어요. 한 100m 딱 걸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도 와 있고 같은 부대 다른 대대 동료들도 와 있고 이러는데, 그때는 다 엄청 멀쩡하게 걸어요. 다 마음먹게 달린 거더라고요. 아, 네. 내 발도 그렇고 나도 온몸이 다 아픈데, 어떻게 보면 형식상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려고 정문에서부터 딱 대대 앞까지 딱 걸어요. 그때는 사람들 다 옆에서 박수치고 있고 가족도 와 있고 이러니까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런지 다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요. 아, 결국에 진짜 브레인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탄탄하고 몸이 네, 맞아요. 정신 문제다. 다치는 사람도 분명 있죠. 근데 어떻게든 걸으려면 걸을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전쟁 나가지고 우리 뭐 작전을 하고 다쳤어도 살려면 어떻게든 돌아와야 되니까. 맞아요. 네, 급하면 다 하게 되니까.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낙오자가 되기 싫으니까 각자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전사 있으면서 느꼈던 게, 사람마다 최선의 기준이 참 다르다. 여단에서 이제 병사들끼리 하는 그 달리기 3km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특급이 이제 12분 30초잖아요. 네. 근데 제가 11분 17초를 뛰고, 잘 됐네요. 네, 뛰고 되게 뿌듯해하면서 되게 잘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딱 와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저희 홍보 담당관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부대 완전 레전드 특전 부사관이셨어요. 그래서 패치 진짜 다 입고 네. 있을 거 막 씨름하셔가지고 허벅지 몸 그냥 다 이렇게 나무 트렁크 같이 이런 분이었는데, 제초하다가 날이 네. 빠져서 네. 눈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되셔서 어쩔 수 없이 복무를 이제 홍보 담당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워낙 레전드고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있다가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오늘 뭐 3km 뛰었는데 11분 17초 뛰었습니다. 진짜 최선 다해서 뛰었다.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면서 막 이러니까, 뭐 최선 다해서 뛰었다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선 다해서 뛰었습니다 했더니, 너 기절했나?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기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뛸 때 뛰다가 기절하는 사람들 꽤 많다고. 그 부대에서 기절한 거 아닌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최선 다해서 뛰면 기절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음 뛸 때 미친놈처럼 페이스를 뺐어요. 앞에 생각 안 하고 아예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뛰어보자 생각으로 계속 뛰었는데 10분 40초 뛴 거니까 30초나 줄였죠. 기절했나요? 기절 안 했습니다. 기절 안 했습니다. 그럼 달리기 그냥 실력이 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최선의 기준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그냥 내가 안 했던 것들이 되게 많구나.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잠재력을 다 안 쓰고 있었던 게 많구나 느꼈고, 또 하나는 10분을 뛰든 11분을 뛰든 12분을 뛰든 끝나고 힘든 건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끝나면 쉬면서 다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힘들 거 그냥 푸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제가 입대할 때 14분 30초를 뛰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나름 많이 늘었는데. 국가대표하고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는 게 아니고 체력 물론 좋아졌겠지만 그냥 안 뛰어봤으니까, 그렇게 안 뛰어봤으니까 그게 괜찮은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괜찮구나. 이제 그런 경우들 많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살 때도 힘들거나 이럴 때 그냥 이거 당연한 거다. 어차피 힘들다. 인생 어차피 지금 안 하면은 더 힘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걸 좀 초치는 것 같은데,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전사에서 조금 잘 뛴다는 사람들이나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극한까지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는데, 꼭 좀 나이 들면 다치더라고. 맞죠. 아니 골로 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롱런을 못 해요. 아니 운동을 작작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10km 뛰고 일과 중에 또 10km 뛰고 퇴근하고 또 10km를 뛰어요. 굳이. 맞아요. 근데 확실히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사실 저도 뭐 기절할 때까지 뛰어보지는 않았고 똥 찌를 뻔한 적은 있습니다. 진짜 체육대회 때 5km를 뛰어서 포상휴가 2박 3일을 주는데, 또 특전사는 또 체육대회 때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걸어야죠. 네. 근데 앞에 부사관의 한 친구가, 하사 친구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진짜 막 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좀. 아. 근데 정말 또 운이 좋게 그 친구가 딱 꺾어져서 여단 운동장에 들어가서 끝나야 되는데 아. 그 꺾어지는 지점에서 그 친구가 끝난 줄 알고 속력을 줄였을 때 내가 거기서 쫙 치고 가가지고 아. 그 친구가 깨달았을 때는 거의 동률로 뛰게 됐는데 그 단거리 스피드는 제가 좀 더 있어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억지로 그냥. 그것도 이제 보통은 부사관이 1등을 하는데 맞죠, 맞죠. 장교가 1등을 하니까 이제 대대장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쵸. 네, 그런데 기절을 해본 적은 없고 그때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또 특전사 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요. 맞죠.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를 어떻게든 되게 합니다. 하루 딱 끝나고 이게 돼? 군장도 딱 들어보아서 이거를 들고 산을 탄다고 하는데 다 해요. 그래서 특전사에서 저는 얻은 교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된다. 사람의 가능성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있다. 맞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되게 해야겠다. 버티고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니까 해보자 하는 그 도전 정신을 배웠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막 저도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와, 이 사람들 그냥 사람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겠다 하는데 다들 군장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건 아닌데 이 생각하고 하루 지났을 때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고 수많은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나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근데 옆에 동료가 있어서 또 하고 뒤처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이 발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쟤도 하니까 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강화하는 거 낙하산 타는 것도 내가 최초라면 못했을 건데 맞아요. 수많은 선배 군인들이 또 내 동료들이 이미 했으니까 그거 보고 믿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 맞아요. 동료를 믿고. 저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앞에 몇백 명, 몇천 명 하셨는데 안 죽겠지. 그리고 다시 그 전입교육이랑 공수교육 받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일단 어떻게든 하자 해서 뛰었는데 맞습니다. 참 몸이 생각보다 강하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쵸. 살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죽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약한 몸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기대 이상으로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자.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특전사 전역하시고 네. 이제 2019년에 한국 최초 프로 라크로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 라크로스의 허브 미국 메릴랜드로 떠나셨는데 이제 어떻게 미국을 가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전역을 하게 됐으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특히 2018년에 월드 챔피언십을 갔다 와서 좀 더 큰 무대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번 프로 무대를 도전은 해볼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전역하는 동시에 가볍게 트라이 해보자. 일단 가보자. 가서 안 되면 라크로스 더 많이 하다 오는 거고 영어도 좀 더 늘 거고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요. 네, 마음은 가벼웠지만 노력은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팀에 이메일도 보내고 보냈던 사람 답 없으면 또 보내고 트라이아웃은 2020년에 있는 거라서 대학팀이나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는 라크로스 경기 같은 거에 다 참여하려고 서치를 엄청 하면서 다 이메일 보내서 박스 라크로스도 해보고 나중에는 AHCC라는 커뮤니티 컬리지 팀에도 들어가서 훈련도 같이 하고 경기도 뛰고 그런 경험을 했었고 테스트는 결국엔 못 받았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든 일정이 취소돼서 돌아오게 됐는데 애초에 시도 자체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한 번이라도 부딪혀보고 벽을 느끼든 가능성을 느끼든 뭐라도 느껴보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젊은 남성들이 군대 전역을 하면은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가 못했던 걸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미국 프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벽을 느끼셨어요? 아니면 가능성을 느끼셨어요? 저는 가능성을 느꼈는데 기회를 못 받았죠.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네. 사실 월드 대회 가서도 우리가 다양한 인종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백인은 힘이 세고 흑인은 운동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죠. 꼭 그렇지 않고 나도 미국에서 먹히고 어렸을 때부터 라크로스를 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를 느꼈고 충분히 바로는 어렵지만 여기서 한 번, 두 번 해가 지나면서 시도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그때 당시에 일본 선수 중에 프로가 된 그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수들 보면서 좀 더 희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부터 이제 미국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진짜 실제 프로 뛰는 애들이랑도 같이 연습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 굳이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쉽진 않은데 여러 가지 잘 맞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8개월 8개월. 정도 되죠. 길진 않아요. 28살에 가서 29. 혼자서 형이 이제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막 엄청 자유롭게 할 정도는 아닌데 네이티브 아니었죠. 스피커는 아닌데 가서 되게 외로웠을 것 같기도 하고 경기 이외의 면에서도 좀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고 갔다 와서 잘 안 되면은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힘듦은 없었나요? 일단 굉장히 외로웠죠. 갔다 와서 언어적인 차원을 떠나서 한국은 이 서울이란 도시에 빽빽하게 사니까 사람 만나기도 쉽고 사람에 치여 사는 게 서울인데 메릴랜드는 차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몇 개 대도시 빼고는 다 그렇죠. 그쵸. 미국이. 그리고 제가 홈스테이 했던 곳도 조금 도시에서 벗어나서 약간 한적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뭐 옆집 사람이랑 인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혼자 있을 때 외로워가지고 하루에 2탕씩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서 친구들한테 막 전화 통화해서 1시간씩 통화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진짜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로웠지만 또 제가 홈스테이 가족을 진짜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잘 저를 챙겨주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나 이런 가족 행사 때 항상 껴줘가지고 덜 외롭게 지내면서 영어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원래 계획과 좀 많이 틀어졌고 많이 틀어졌죠.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형이 생각하실 때 실패했던 기간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던 기간이고 한국에만 갇혀있던 제 세상이 미국이라는 곳까지 넓혀진 순간이었고 아니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UMBC에 어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테스트를 받으면 통과해서 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UMBC 코치한테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좋다 와라 해서 미국 가서 만났는데 학점을 몇 점 듣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학점 없는 어학 클래스였거든요.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격이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년을 그런 팀에 못 들어가고 한국에서처럼 월보를 열심히 하는 시간이었지만 일단 운동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해서 막 박스라크로스나 아니면 필드라크로스 경기 이런 걸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유소년 코치를 하고 있는 분도 만나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학생들 훈련할 때 껴주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미국인들보다 라크로스 쪽으로는 인맥이 더 넓어지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바로 팀에 들어갔으면은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좀 못 따라갔을 수도 있는데 반년 동안 2탕 운동하면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커뮤니티 컬리지에 학점 있는 어학 강의를 들으면서 그 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 바로 디미디로 넣는 거예요. 항상 수비형 미드필더 넣었는데 몇 번 훈련을 하면서 슛하고 골을 넣는 거를 보더니 감독님이 은규 공격에 남아 딱 하면서 제가 맨업 팀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던 순간이었고 때문에 사실 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코로나 터지고 한국 돌아오면서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해서 돌아오고 싶은 생각도 크고 했었는데 내가 정한 목표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시원한 마음도 들었고 거기서 아마 또 프로 됐으면은 지금 사신 삶이랑 엄청 다른 삶을 또 살았겠죠. 아직도 그렇죠. 미국에 계셨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뭉치아 챈다는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쵸.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꼭 최선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희대를 사실 지원 1순위는 아니었어요. 뭐 공부할 때는 당연히 서울대였고 수능 보고 나서는 연세대를 지원을 했는데 연세대는 떨어지고 경희대를 붙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크로스를 하게 된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거기서 코로나라는 천재지변 때문에
프로 도전을 못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더 지내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뭉찬을 하면서 라크로스를 더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부에 대한 의식도 많이 하고 내가 목표한 바를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후순위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더 좋은 찬스를 맞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학점 없는 수업을 들어서 내가 계획했던 게 다 틀어졌을 때 그때 그냥 최선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들이 나왔고 몇 년 동안 내가 생각을 했고 정말 열심히 해서 도전을 해봤던 그게 좌절이 됐는데 그게 또 이제 아예 다른 인생으로 가는 방향들로 이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풀리는 게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라크로스 대회도 그렇고 뭉찬에서도 항상 그 목표 하나를 걸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뤘을 때보다 목표가 있어서 그 과정에 있을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더 행복하고. 그래서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좀 더 느낀 것 같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목표가 변해도 충분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느꼈을 그 감정들을 결과물이 좀 달라져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쵸. 어쩔 땐 그게 더 나을 네. 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과정이 행복했으면 목표가 어떻든 간에 그 기억은 좀 좋게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진짜 후회 없이 운동을 했고 준비를 했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저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도움이 돼서 뭉쳐야 찬다 할 때 그 레전드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도 운동으로서 밀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뭉찬도 제가 이메일을 써서 지원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이메일을 보내고 서치해서 보내는 경험이 없었다면 여기에도 좋은 글을 써서 나를 홍보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글 쓰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보낼 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괜히 보내나 싶기도 하고 그쵸. 되게 민망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메일 써서 가신 거예요? 섭외 온 게 아니었고? 그쵸. 지금까지 역대 멤버들 중에 다 섭외지만 저만 제가 지원했습니다. 네. 거의 굴러 들어온 복이었겠네, 제작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타이밍이 딱 좋았던 게 뭉찬 제작진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팀들이랑 이제 도장 깨기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할 예정인데 현재 선수들 스쿼드가 그러기에는 좀 충분치 않다 생각을 했고 오디션을 열어서 좀 더 잘하는 선수를 뽑으려고 하던 찰나였고, 저는 이제 그때 학교에서 수영 코치로 일하고 있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될 쯤인데 그때 이제 출연진 지원란은 없었어요. 그냥 상대편 신청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거 일단 보긴 보겠지. 상대편 신청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제 유튜브나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를 추가해가지고 보냈는데 딱 타이밍이 맞아서 거기서도 한번 해볼까 하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즌2에 이어 시즌3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진짜 과정이 아름다웠다면 목적지가 달라져도 결과는 과정만큼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답다는 게 그때는 힘들었어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또 그 미국에서도 느낀 게 사실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연도 없는데 좀 두렵잖아요.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근데 거기서 좀 자신 있게 살았던 게 내가 특전사에서 안 씻고 길바닥에서도 2주씩 잡았는데 그래 혹시 여기 홈스테이 잘못 만나서 쫓겨나면 어딘가에서 자다가 모아놓은 돈으로 어떻게든 돌아오면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첫 한 달, 두 달까지는 사실 이 가족을 잘 모르잖아요. 그 가족도 나에 대해서 몰라서 좀 힘들었겠지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때는 그래서 얘는 미국인이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성격이 그런 건가 뭐 여러별 생각이 다 많았을 텐데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홈스테이 그 잘못 만난 얘기가 많으니까 저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 그럼 저기 숲속에 들어가서 땅 어떻게 파서 자면 된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게 조금씩 이어지네요. 재밌게. 뭉쳐야 천다 이제 출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좀 귀찮아서 아니면 뭐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는 상황에서 형은 포기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집 공고가 없었는데 얘기가 그냥 넣은 많으니까.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취업으로 생각하자고 한다면 공채 없네? 라고 하고 그냥 안 넣을 수도 안 넣을 있는데.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게 훨씬 많죠. 근데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되게 재밌는 기회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메일 보내보고 뭐 안 되면 또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해서 기회를 특히 온라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회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공고를 직접적으로 내기까지 애매해서 아구가 아직 안 맞아서 안 나온 것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든 게 다 온라인에 있는 것처럼 yes, no가 아니구나. 그 사이에 충분히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노력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은 나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인생을 많이 바꿀 수 있구나. 요즘 삶에 되게 큰 포커스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혼을 또 하시고 네. 또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우라는 이제 아주 이쁜 딸을 얻으셨는데 가족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아내분이 브라질 분이신데 문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과의 만남에 장단점 같은 게 있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생물도 요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화의 다양성이나 생각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정을 갖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제 경험의 확장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한국 부모님한테 커서 두 분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 비슷한 경향이 많잖아요. 한국 문화상 뭐 성공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한국 부모님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확실한 하나의 길이 정해져 그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인생에 약간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마리는 브라질 사람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재를 즐기고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 자식이, 내 딸이 너무 나 같은 사람만 만났으면 굉장히 좁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꽉 막힌 삶을 살았을 그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이라는 나와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의 삶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서서히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화재 벨이 울렸을 때 뭐 저거 가짜겠지. 아니면 뭐 북한 도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가 떴을 때 쟤네 또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리는 그거에 진짜 그럼 진짜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진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군대를 나왔지만 전쟁 나면은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생각의 확장이 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최근에는 브라질 음악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공연을 해가지고 그걸 보러 갔는데 저희만 춤추고 다른 한국 분들은 딱 앉아서 그냥 공연을 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문화가 원래 옛날에는 또 그렇진 맞아요. 않았거든요. 왜냐면 관광버스에서 그 할머니들 춤출 때 그 바이브가 있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갑자기 얌전해졌어요. 수동적이 된 것 같고 제가 남 눈치 좀 더 많이 보는 것 남 같기도 눈치를 하고.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춤추고 이렇게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었고 거기 온 브라질 사람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공연은 서로 같이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춤도 추고 서로 대화도 해도 된다 하시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얌전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브라질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브라질의 문화가 현재를 더 즐길 수 있는 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근데 맞는 했어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문화 차이 뭐가 있었어. 결국 사람들 사는 거고 다 똑같이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 개인의 문제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축구판만 봐도 남미 선수들 지금 즐기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친구들이 이제 완전 미국인들이랑 결혼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그 미국 결혼식을 가면은 이제 끝나고 이제 댄스 파티 느낌으로 다들 춤을 춰요. 다들. 근데 한국에서 오신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 지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이거는 사실 사람의 문제보다는 좀 문화의 차이구나라고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어디서 라틴 사람들은 춤추고 흥이 많다라고 들어서 그 미국 본사에 있는 보스가 멕시코인이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 다들 춤추는 걸 좋아하냐 했더니 확실히 문화 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결혼식 멕시코는 무조건 다 춤을 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추는 걸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즐기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엄마도 쳐왔고 우리 아빠도 쳐왔고 할머니도 쳐왔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고 창피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본인을 즐기고 막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또 남의 눈치를 많이 봐서 춤을 잘 춰야 춰야 된다고 조금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맞아요. 못 추는데 왜 추냐 이런 핀잔을 주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즐기려고 추는 거지. 이게 진짜 남미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는 게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느껴서 팩트인 게 한국에서 브라질 사람이랑 결혼하신 그 분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다 취해서 남자 여자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음악에 맞춰서 트월킹을 하고 있었어요. 와. 나는 딱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도 되나? 잠깐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소주 반병 원샷 하고 들어가야 되는. 네, 거기 막 와 장난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재밌게 춤 췄던 것 같고 네. 아무도 그 눈치 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맞아요. 다 다들 추고 즐기니까.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짜 이 사람들이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마리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결혼을 했고 아기도 있지만 결혼식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마리가 생각하는 결혼 그거와 맞지가 않아요. 나도 사실 이 한국식 결혼식 문화가 너무 싫고 그 1시간도 안 된 시간 안에 딱딱딱 끝내버리고 와서 딱 밥 먹고 가고.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프로세스에 맞춰서 거기서 짜준 대로 뭐 축사하고 뭐 행진하고 축가 한번 하고 딱 끝나고 밥 먹고 인사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 게 너무 특별하지 않고 너무 평범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언제 하냐고 계속 압박을 주시는데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문화나 저희 가치 차이 때문에. 아니 근데 그 공감 되게 해요. 저 미국 결혼식 갈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게 각자 나와서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이 이렇게 토스트라 그래서 서로 약간 축복이나 아니면 서로 옛날 이야기 꺼내고 어렸을 때 뭐 어떤 사고를 쳤고 근데 그런 게 모든 결혼식을 좀 다르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식장도 그러니까 예식장이 아니라 거의 막 집이나 주택이나 이런 걸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개인의 그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결혼식이 참 너무 좋았고 저도 그래서 어떻게든 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하더라도 좀 그런 요소들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 제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속초나 강릉 바닷가에서 네. 결혼식하고 거기서 다 춤추고. 서핑하고 이제 웨딩드레스 벗고 막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그냥 수영하고 이런 상상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한국 게스트를 생각했을 때 뭐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뭐냐 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더워 죽겠고 네. 그래서 막상 하지도 못하고 참 그 제약이 많더라고요. 아, 네 재밌게 한번 했으면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게 한번 하고 싶은데 네.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일단 중요한 일들 많이 있으니까 그쵸.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같은 것이나 아니면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생각한 거를 실천을 잘해야 된다. 실천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살았는데 포스트잇으로 자기의 목표나 이런 건 엄청 많이 붙여놓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거는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천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을 때 기록하기보다는 바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거죠. 일단 그쵸. 어떻게든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그 뭉쳐찬데 이메일 보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도 코칭 관련해서 책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항상 동일한 폼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야구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동일한 폼으로 던진다 생각을 하지만 습도도 다르고 심리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 그날 컨디션도 다를 수 있고 많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는 그 순간순간에 적응을 잘하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기대한 거나 계획한 거에서 틀어졌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멈춰버리기보다는 그 조금 바뀐 상태를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내 계획을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틀어진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쵸. 앞에 주어진 거에 최선 다하고 또 네네. 다른 방향을 또 찾고 그쵸. 변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은 모두 너무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시도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쵸. 일단 행동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쵸.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시도하고 변화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에 적응해서 계속 이어나가자. 포기하지 말고. 네. 네, 너무 좋네요. 형이 느끼실 때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게 더 성공적인 삶이지 않을까. 최근에 든 깨달음입니다. 네. 어떻게 뭐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특히 요즘 뭉찬을 하면서 요즘에는 탑100 깨는 목표를 갖고 있고 뭐 전에는 모든 전 지역의 팀들을 깨는 도장 깨기나 뭐 서울 대회 이런 거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이뤘거나 그것이 끝났을 때 허무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재밌었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순간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서 진짜 그 과정 속에서의 행복감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 이제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 순간들 즐기자는 게 이제 말하기는 쉬운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힘듦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 하루하루 그 하기 싫은 공부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와닿지도 않는 공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공부일 텐데 뭘 하든 내가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든 그런 하기 싫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학생이 수능을 봐야 된다는 그 목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저는 고등학교 3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운동선수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은 제가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때 더 운동을 배우고 트레이닝을 했다면은 운동 능력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운동에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관심이 생겼을 때 공부를 했으면은 더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때는 그냥 수능 보고 그냥 바로 연장선상에서 대학교를 가가지고 공부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 자체가 나한테 맞냐,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의 그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체적인 목표인지가 굉장히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 목표 설정부터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정말 잘 돼 있으면 정말 힘들게 가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최근에 든 생각이 많은 분들이 노력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한테는 재능이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운동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한국 문화상 감독님도 저한테 칭찬은 잘 안 해주고 너 말고도 다른 데 나가면 훨씬 잘하는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너 축구 잘한다.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축구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가 맨날 기합만 받고 뺑뺑이만 뛰는데 내가 TV에서 본 호나우두나 호나우지뉴처럼 못 찰 것 같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서 더 안 하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한 것 같고 재미 느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재미만 살짝 느껴질 수 있게 해주면 알아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재능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공부에 재능이 없다 그래서 망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그쵸. 정말 많은데 다양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 부분들에서 형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아요. 항상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뭐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말도 있고 뭐 꿈이 없으면 그냥 공부나 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 기조 자체가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기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좀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 수능이란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게 재능이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 수능을 보지 않고 그 자기 재능이 있는 쪽에 있는 테스트를 봤어야 되는데 있어도 재능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사회니까 모두가 목표가 수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하면은 제가 골을 넣고 다른 애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었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더 잘하는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하거나 운동 쪽으로 어른들이 가이드를 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운동 선수여도 공부해야 되고 너가 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넓기 때문에 너는 우물한 개구리고 이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 했고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수능이라는 저한테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안 행복하지 않았나. 얘기하셨던 것 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름다운 과정이었으면 좋은 거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그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형은 그게 열심히 한 순간들이라 했고 네. 근데 그게 제가 느낄 때 살짝 거리감이 있는 두 가지 컨셉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했을 때 아름다운 일을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열심히 했던 그 순간들이 아름다웠다고 느껴진 그 길을 찾은 순간이 자기만의 길을 찾은 순간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다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정이 즐겁지 않았다면 그 길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즐거울 만한 길을 찾자. 그쵸. 그렇게 생각해봐도 참 좋을 것 맞아요. 같고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을 고등학교 때 하면서 물리, 화학 수업들을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 때문에 이게 내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반에서 15등 아니면 뭐 반에서 뭐 꼴등을 했어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과, 문과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니까 이 수업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그런 마인드로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떤 걸 하든 최선 다해서 해보고 돌이켜봤을 때 그 순간들이 재밌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나라는 항상 그 남의 눈치나 전체적인 흐름을 너무 신경 쓰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너무 강요하고 있지 않나 는 걸 느껴서 더 재능 있는 길들이 있는데 주어졌던 그 수능이라는 길에서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그쵸.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또 내가 잘하는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잘하는 다른 분야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커서 나이가 들어서도 대학을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조성을 한다 했잖아요. 그쵸. 이 나이 때는 뭐 해야 되고 네. 이 나이 때는 뭐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쪽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을 가서 패션 학과를 이제 졸업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진짜 공부 아닌가. 나는 체대를 나왔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즐기면서 했나 싶기도 하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을 좀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개인을 더 존중해 주고 싶어요. 개인이 없으면 팀도 없다 생각을 하고 개인 실력이 뛰어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사회가 개인을 더 인정해 주고 개인을 더 북돋아 주는 문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개인의 성장을 더 북돋아주는 그쵸. 너무 우리는 그 팀, 집단만 강조해 왔던 그 문화가 있어서 희생해야 하고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이기 때문에 개인을 더 생각해 줬을 때 좋은 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는 팀 퍼스트라는 말을 해도 되는 게 이미 그 나라 문화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팀 퍼스트라 해도 그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고 하면서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집단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재밌는 스포츠를 하러 왔는데 너를 희생하고 팀을 위해서만 집단을 위해서만 생각해라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는 개인을 위한 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 스포츠는 잘하는데 팀 스포츠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기 잘하는 양궁, 그쵸. 뭐 컬링 그쵸. 뭐 이런 것도 다 개인 스포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단적인 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개인의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의 그것을 존중해주는 순간이 팀 스포츠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약하지 않나. 예. 옛날엔 더 그랬고 그쵸. 모든 게 다 스펙트럼이 있고 밸런스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에 집중을 하는 그 문화가 조금 더 잡히면 밸런스가 좋게 딱 잘 잡히면서 더 나아갈 수 있겠다. 미국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좀 더 팀 문화를 중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우리에 맞게 좀 변화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 사회는 조금 역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온인 시간을 위해서 오프를 중시하듯이 팀을 위해서 개인을 또 중시해주는 그 문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올려주려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뭉쳐 찬다를 가능한 한 오래 하고요. 또 좋은 선수로, 좋은 인성이 있는 선수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코치로서 여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라크루스의 재미를, 그리고 라크루스의 좋은 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좀 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노력할 게 참 많네요. 네, 노력할 게 참 많네요. 하지만 일단 시도는 하고 네. 마음 편히 완벽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즐겁게. 네. 네.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이게 하나에 관통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주셨듯이 일단 시도를 하고 기회가 없어 보이는 때도 최선 다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꾸준히 도전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아예 반대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역설적인 관점들 뭐 온을 위해서 오프에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팀 관련된 문화가 너무 많이 고착된 한국에서 좀 개인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런 것처럼 좀 역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저희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라크로스 선수 유은규님과 함께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20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